이게 뭐야? 이거 미션지 같은데요, 또 팀장님? 있어? 오늘의 내용을 30초 안에 티키타카 하면서 설명하시오. 네, 일단 이 SIC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SIC 기업들이 2023년 들어서 사실 주가 퍼포먼스가 상반기엔 괜찮았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좀 안 좋아졌던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저희 김성신 연구원한테 토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좀 해주시죠. 그래서 주목해야 될 키포인트는 총 2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기업들이 계획한 생산 캐파를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웨이퍼단에서 6인치에서 8인치로의 공정 전환이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황하진 않네요. 그럼요. 정리 요정인데요. 저희가 주목한 기업은 총 3가지인데요. 첫 네. 번째로는 퓨어 플레이어인 울프스피드, 그리고 기존 레거시 차량용 반도체 생산 기업인 온세미컨덕터, 그리고 ST마이크론입니다. 이 SIC 기업들이 올해 하반기에 주가 퍼포먼스가 사실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상반기에는 기업별로 조금 차별화된 모양새를 보이긴 했지만 대체로는 주가가 견조하게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7월달 이후에 하반기부터 주가가 피크아웃을 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이유가 좀 있던 건가요? 바로 전방산업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요. 10월 중순에 테슬라는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자들의 이자 비용 부담이 확대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가격을 낮추고 판매량을 확대하는 전략을 선택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속적으로 주요 지역에서 가격 인하를 단행을 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업스트림 기업인 차량용 부품사라든지 아니면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도 함께 마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우려가 시장에 팽배해지게 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올해 3월이었죠. 좀 SIC 업체들한테 약간 충격이 될 수 있는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3월 인베스터데이에서 테슬라는 우리가 SIC 사용량을 앞으로 75%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실제로 주가 차트를 보시면 3월 달에 비교적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던 기간이 있습니다. 매크로의 불확실성의 증가와 이런 테슬라와 같은 선도 업체들이 SIC 채용량을 줄이겠다라고 한 것들이 사실 이 SIC 기업들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저희가 SIC 산업에 주목하면서 이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판단하는 이유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전기차 침투율은 아직도 낮다라는 대전제를 깔고요. 두 번째, 에너지 생산량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요, 소비량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되지 않는 상황이 온다, 지속 불가능한 상황이 온다라는 포인트가 있고, 세 번째는 기업단의 이슈입니다. 이런 전방 수요에 대한 둔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SIC 수요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도 저희가 SIC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포인트에 주목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IC 공장 생산 캐파가 충분히 늘어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웨이퍼 공정단에서 6인치에서 8인치로의 공정 전환이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SIC 반도체의 수요는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기업들마다 이 수요량을 충족시키기 위한 공급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생산 캐파를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업들이 계획하고 있는 공장 생산 캐파가 충분히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꾸준히 모니터링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요보다 지금 공급이 더 부족한 상황인데, 네. 이 SIC는 특성상 공급을 굉장히 빠르게 늘리기 좀 어렵다라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건 바로 제조 공정의 난이도와 관련이 있는데요. SIC 반도체는 크게 웨이퍼 공정과 디바이스 공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SIC 반도체는 웨이퍼 공정 자체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실리콘과 탄소를 결합한 화합물을 바탕으로 웨이퍼를 제조하기 때문에 기존 실리콘 반도체보다 더 높은 온도와 높은 압력을 가해줘야 웨이퍼가 생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6인치에서 8인치로 넘어갈 때 효용이 확실히 좀 크다라고 볼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SIC 반도체는 6인치 웨이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실리콘 반도체는 몇 인치로 생산되는 게 일반적이죠? 지금 현재는 12인치죠. 그렇게 치면 SIC는 현재 그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울프스피드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여기 나와 있는 150mm가 6인치, 200mm가 8인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6인치 웨이퍼에서 8인치 웨이퍼로 전환이 되었을 때 절감되는 다이 코스트가 약 50%를 넘어선다고 합니다. 50%면은 상당한 정도의 양이네요. 네, 맞습니다.
6인치에서 8인치로 웨이퍼를 전환을 했을 때 이렇게 50%의 원가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너도나도 이제 6인치에서 8인치로 공정을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리콘 웨이퍼보다 SiC 웨이퍼 자체의 생산 공정 난이도도 높고, 그리고 그 안에서 6인치에서 8인치로 확대되는 그 과정도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하고요. 또 그 안에서 수율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해 갈 수 있을지 여부가 이 SiC 산업 안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데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겠죠? 울프스피드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기업 개요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들으면 좀 생소하실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이 울프스피드의 키 인디케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MVF라고 하는 모호크 밸리 팹의 가동률 추이를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8인치 공정 전환이 얼마나 매끄럽게 전환이 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포인트에서 저희는 기업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 MVF 팹의 가동률 상승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에 공장을 공격적으로 증설하면서 공장의 초기 가동 비용이 굉장하게 늘어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울프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이 매출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이 공장을 공격적으로 증설하는 과정의 자본을 다 자본 조달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연간 매출 사이즈가 8억 달러 정도의 기업이거든요. 지금 현재 거의 50억 달러의 자본이 필요해서 50억 달러의 자본을 좀 조달했다라고 보시면 좋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울프스피드의 주가가 좋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보유 현금을 확보를 하고 공장 증설에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회계 기준 23년 1분기에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의 실러시티의 덜럼보다 10배가 더 큰 실리콘, 이 세계 최대의 SiC 재료 및 웨이퍼 생산 공정을 또 지을 것이라고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올해에도 20억 달러 가량이 필요하다. 그럼 지금 가용된 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에서도 20억 달러가 또 추가로 사용될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VF 팹에서 매출이 확대돼야지만 영업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전환이 될 수 있고, 잉여 현금 흐름까지도 이어져서 현금 흐름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2022년 인베스터 데이에서 이 회계 기준 24년도의 영업 현금 흐름을 흑자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최근 들어서 매출 목표를 일부 하향 조정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저희는 보수적으로 회계 기준 25년에는 달성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과거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에 앞서서는 먼저 영업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개선된 이후에 잉여현금 흐름이 개선되고, 그 이후에 주가의 퍼포먼스가 확실히 좋아졌던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격적으로 캐파를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높은 레버리지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영업 현금 흐름이 잘 통제가 되면서 캐파가 확장이 되고 있는지 여부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8인치 웨이퍼 공정 전환 여부는 어떠한가요? 8인치 공정 전환을 가장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선두 업체임이 사실입니다. 근데 지난해 이 공정 전환 과정에서 수율을 확보하지 못해서 노이즈가 좀 많았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울프스피드가 이 8인치 공정 전환에 좀 더 안정적으로 안착을 하게 된다면 경쟁사 대비해서 좀 월등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현재 실러시티에서 건설 중인 이 좋은 팜업 팹에서 덜럼 대비해서 10배 큰 규모로 이 8인치 웨이퍼를 생산할 계획이거든요. 초기에 분명히 가동 이슈와 비용 이슈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안정적으로 안착이 된다라고 하면 이 MVF 팹의 가동률이 현재 목표가 24년 말까지 20%인데 그 이후에 추가 상향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실러시티의 팹의 가동 시점은 현재 24년 말부터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에 약간의 호흡을 길게 보면서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 발표에서 키 인디케이터와 관련돼서 좀 유의미한 발표가 있었을까요? 울프스피드의 최근 실적 발표를 보면 긍정적인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MVF 팹의 가동률이 개선되기 시작했다는 것, 디자인 수주가 증가하면서 전방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던 바가 있는데요. 23년 4분기까지만 해도 매출이 100만 달러밖에 발생을 안 했었거든요. 이번 1분기에 400만 달러까지 어쨌든 4배가량 증가를 했고요. 아직 가동률 수준으로는 미미하긴 하지만 2분기에는
1000만에서 1500만 달러까지 매출이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4분기까지는 가동률 20%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언급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데이터가 올라오는 것처럼 저희도 이 가능성을 계속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또 주목하고 있는 8인치 공정전환 관련해서도 이번 분기에 꽤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웨이퍼는 더럼이라는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수율을 올리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번 분기에 그 이슈가 대부분 마무리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고품질 고수율의 8인치 웨이퍼 생산이 현재는 안정화된 상황이고요. 경쟁사 대비 최소 1년 이상 빠른 8인치 공정 수직 계열화가 완료될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분기가 되면 제가 아까 MVF100의 가동률이 20%까지 저희가 24년 말까지 예상이 된다고 했는데 2분기에 벌써 15%를 채울 수 있는 공급량을 더럼에서는 확보했다라는 언급까지 있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SIC 산업의 투자 전략과 첫 번째 기업인 울프스피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세 번째 기업인 온세미컨덕터 그리고 ST마이크로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차곡차곡 부자 되세요.